사실은 제가 사람들이 윤석열하고 이재명 사주를 항상 보는데요. 저는 항상 이야기하죠. 윤석열은 장기 말입니다. 윤석열은 김건희가 내세우는 말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사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은 김건희의 사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김건희와 이재명의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전쟁입니다. 딱 100년 전과 똑같아요. 민비와 흥선대원군의 싸움 똑같은 겁니다. 김건희의 사주에서 사주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김건희의 사주에서 이렇게 4월 4일 4월 4일 원래 4월 4일 저녁 8시인가 9시인가가 바뀌는 날이에요. 진월로 넘어가는 날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그날 11시 했으니 아직까지 묘월이었거든요. 이제 청명제 했으니까 그때 밤에 발표할 수는 없잖아요. 원래 그 정도는 그래 합니다. 그랬죠. 제가 그날 일찍 보면 누군가는 커팅되는 날, 누군가는 힘받는 날. 비응급제 잘 쓰는 사주가 그거거든요. 이재명 보통 반나등갑이라 해가지고 을목일주는 사주 공부하신 분 알겠지만 을목일주는 간목을 보면 반나등갑. 그러니까 을목은 풀이잖아. 힘이 등굴이죠. 그래서 옆에 간목이 있으면 거기에 기대서 이렇게 을목은 풀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등굴이 감고 그 반나등갑이 그겁니다. 나를 버리고 이렇게 감고 올라가지고 갑을 감고 올라가지고 꼭대기까지 감목보다 하나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감목은 더 이상 올라가자면 요거 나무 꼭대기에서 이렇게 한 잎이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을목이 반나든가 옆에 감목을 잘 쓰면 된다. 그럼 을목이 감목을 잘 쓰는 게 뭡니까? 제가 이야기하죠. 겁재를 잘 쓰는 사람. 겁재 때문에. 그래서 항상 위험 노수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잖아요. 감옥 절대 안 간다고, 이재명은. 겁재는 원래 피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팔자가 편관이기 때문에 항상 편관칠살 호랑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뜯기고 이걸 할 망정 이거 한다. 대신에 겁재이기 때문에 무슨 단점이 있습니까? 형제 중에 하나가 형제가 지랄 같다. 그래서 형수하고 그 사단이 나는 겁니다. 형수가 문제가 아니죠. 형수는 결국 그 남자가 데리고 온 여자잖아요. 예, 그게 사실 사람들 다 예측만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지에서 이게 좋잖아요. 이게 인성, 관성 다 들어오고. 사실 내년이 이재명이 제일 좋은 해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사주 보신 분 알 겁니다. 내년에 좌우묘 다 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왜 대권을 잡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재명이 대권을 잡는 이유가 딱 하나라고 봐요. 시가 사실은 불분명해요. 불분명한데 잘하고 지금까지 했던 과정을 유추하면 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우리 쪽에 공부한 사람들은 그리고 또 이재명이 시를 옛날 김대중 대통령 마찬가지로 시가 애매했는데 박정희도 그래서 시 찾은 거죠. 옛날 사람도 애매한 사람 많아요. 찾아서 봤을 때 시는 그다지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좌오묘 이게 좌오묘가 인신사역하고 비슷한 건데요. 좌오묘가 다 맞아지면 이게 완전 기격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은 묘를 갖고 있거든요. 내년 오화가 들어와요. 그것도 병호가. 좌오묘가 밑에 딱 짜지면 어떻게 되냐면 좌오묘는 제왕성 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귀격이 되는 게 고해. 다만 여기 끝날 때가 안 좋아요. 끝날 때. 요거 끝날 때 좌오묘가 깨질 때 술해. 특히 술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게 자 보세요. 왜 재밌냐면 이 좌우묘의 폐를 받는 사람이 성렬이고 특히 건이거든요. 건이. 그러니까 오화에
이거 제일, 그러니까 사화에 날아가는 기정사실이었는데 그게 갑진을 시작했잖아요. 그 진을 많이 진진자양으로 지 발등 찍은 게 성렬이고, 그걸 또 뒤에서 했던 게 그 관성 욕심 부렸던 게 건이고, 그의 어부지리를 얻었던 게 갑진의 갑진에 정말 급전해가 계속 작년에 분리당했잖아요. 계속 분리당했죠. 어떻게? 계속 뭐야, 뭐고, 편제, 뭐고, 재성과 급제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안방 분리당하고 자기 밑에 사람 날라오고 밑에 사람도 말 안 듣고 비명계 다 터져 나오고 했는데 어쨌든 버텼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실기를 성렬이가 했잖아요. 근데 꽤 재밌는 거죠. 왜 재밌는지 아십니까? 올해 대통령 되고 나면 2030년 끝나거든. 그럼 2030년, 35년. 딱 여기 맞아. 희한하죠. 예. 그래도 원래는 내년이 이재명이 제일 좋은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일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돼야 되는데 얘가 그냥 맞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은 어떻게 했다? 내년에는 반짝한다. 내년은 정말 대한민국 번쩍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취해서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년에 대한민국은 이재명 개인 때문에 반짝하는데 그 하는 거 안에서 제일 많이 깨진 여자가 바로 김건희입니다. 김건희. 성렬이는 이미 장기판의 말이기 때문에 그냥 제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에 완전 이 두 사람이 극명하게 바뀝니다. 그것이 민비와 대원군의 그 차이였거든요. 응선 대원군이 이게 막 세현장에서 막 부시나 막 1년 내내 2년 가까이 기생집에 드나들고 일체 다른 사람 안 만나고 난이나 치고 뭐하고 항상 감시 받았잖아. 항상 잡아내려고 계속 했는데 계속 버텼는데 어쨌든 중간에 자꾸 당대표까지 맡아가지고 겁제니까 맡을 수밖에 없는데 을개무가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참 본인 입장에서도 난감했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좀 더 고초를 겪었지만 성렬이가 지발등을 지가 찍는 자형도수를 쓰는 바람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권이 넘어오는 거죠. 그럼 이재명이 기정사실입니까? 원래 저쪽에서 김건희가 한동훈을 시켜가지고 원래 법적으로 이재명 잡아내려고 얼마나 했어요. 결국 못 잡아내니까 엉뚱한 걸 안 들고 있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잡아낼 게 없으니까. 왜? 제일 신경 쓰이는 거니까. 그 김건희 왜 그래 이재명을 싫어했을까요? 웃기죠. 어차피 죽어도 대통령 하고 나면 그냥 나는 대통령 한번 하고 나서 물러나면 그만이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이 대한민국 정당에서 단임병에 대통령하고 물러나고 어차피 정권이 절로 가면 지는 전직 대통령하고 살아있으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답은 두 가지입니다. 1. 김건희는 원래 윤석열 이후에 힐러리 클린턴처럼 본인이 대통령을 하고 싶은 욕구가 원래 더 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내 남편을 대리로 세워서 이래 하지만 요걸 통해서 자기가 다음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것을 원래 품고 있었어요. 김건희는 원래부터 본인의 룸살롱 다닐 때부터 야망이 자기는 앞으로 오는 그쪽 이야기로 하면 미래의 퍼스트 레이디, 수부가 우두머리 숫자의 부인부자, 퍼스트 레이디라는 뜻입니다. 그 한자로 말하면 그게 다른 말로 왕비라는 뜻이에요. 왕비. 미래의 왕비가 될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미리부터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이 룸살롱에 있는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졌죠. 거기서 성렬이를 만났으니까. 검찰총장까지 되고 대통령 퍼스트 레이디가 있으니까 자기 꿈이 그대로 실현됐잖아요. 자기가 생각했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자기한테 당신은 앞으로 이래라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실현됐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꿈을 갖고 있고 그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는 그 다음 제일 그 상대가 되는 사람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극도로 싫어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원한 관계도 없어요. 특별히 둘이 부딪힐 것도 없고 부딪힐 그게 아니잖아. 아무도 연고가 없잖아요. 김건희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1번이 그거 2번이 여러분들이 믿지는 않지만 저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생이 그대로 반복된 거. 흥선대원과 민비의 그 관계 때문에. 원수잖아요, 원수. 본인은 모르지만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나는 아니까 계속 저 혼자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은 모르죠. 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 했다면 제약이 듣고 뭐 뺏기는 거든지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죠. 본인들은 본 게 없는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김건희는 이렇게 싫어했던 건데 안 되죠. 근데 성렬이가 재발등 찍는 바람에 대관식을 미리 땡겨주는 거예요. 그냥 재관식을 땡겨주면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망하고 다시 35년 돼서 반등한다. 그 30년, 35년을 보세요. 딱 맞춰가지고 성렬이가 이재명이 가져가죠. 그 다음 사람이 준비되어 있고 그 사람은 뭐 여러분 나중에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가 부절처럼 딱딱 맞아 들어가네. 참 재밌네. 참 재밌네. 이게 선거가 그래 탄핵이 이렇게 그래서 그랬잖아요. 절대 그 거주 안 난다고. 4월 말 4월 초 돼야 난다고. 왜냐면 고래 돼야 맞거든. 왜냐면 그 경진월 들어가야 이게 탁탁탁 이게 맞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래 되구나. 누군가는 그 칼날에 희생이 됩니다. 그 칼날에 희생되는 게 그 칼날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그것이 마리 앙티나이터의 당두대처럼 되는 해가 내년입니다. 매년. 네. 정리되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호에 뜨는 것은 오에 뜨는 해는 언제 진다? 신유, 유에 떨어져 술에 묻히고. 그러니까 그래 흘러가는 겁니다. 이제 언제 떨어지겠다 나오잖아요. 김건희 사주역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빼도 박지 못하죠.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 김세롱하고 김수현이 있게 되는 게 김수현이 사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그냥 처음에 미안하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 사주는 요거 몇 년만 지나가면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복귀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자기의 인성, 자기 복이 많은 인성 기운이 좋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인성을 제일 해야 하는 게 뭐다? 여자. 편제, 지한테 편제. 그러니까 김수현이 만나는 여자는 다 편제격이기 때문에 배우자로서 오래 가지 않아요. 그것이 어릴 때. 그러니까 김수현이 사람들은 그걸 뭐라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런 문제지만 김세론이가 편관을 만날 시기와 김수현이 편제를 만날 시기가 딱 그 시기에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 10살 때. 관문 들어올 때. 근데 그게 어떻게 끝나냐도 나와 있고 형살로 끝나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딱 발목 잡잖아요. 구원이 발목 잡는 거죠. 이렇게 참 이게 무섭습니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기도 참았으면 되는 좀 넘어가는데 건의도 안 참았잖아요. 본인이 안 참아가지고 별 난리를 다 피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성패는 확실히 날 거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능력이 있어도 되냐? 이재명은 정말 운이 좋아요. 정말. 성렬이만큼 운 좋지요. 뭐. 진짜 밑바닥이 시작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성렬이도 뭐 사실 제가 본인이 대통령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정치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그냥 본인이 검사를 좋아했던 거는 그냥 권력 오래 다니면서 술 먹고 뭐 지가 오라면 다 오고 그 권력 게임에 취해 있었던 건데 이제 나오겠죠. 청담동에 첼리스트 불러가 했던 건 이제 나오겠죠. 좀 이제 파면됐으니까 진실이 나오겠죠. 이제는 나중에 이제 착착 이제 밝혀지겠죠. 이제는 얘들은 노선을 갈아타야 되니까. 명태균하고 이제 다 까겠죠. 까야죠. 이제 까게 될 거고. 다음 정권에서는 이제 검찰이 이제는 일로 돼야 돼. 안 그러면 검찰 개혁 당하거든요. 189석입니다. 검찰 개혁 쉽습니다. 지금은 아는 건데 대통령이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검찰개혁이 왜 쉽냐? 야, 180억 건에 그냥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거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 검찰도 생각이 있는데 개혁도 안 당하고 하려면 어떻게? 세단 아래를 끼고 자기가 알아서 칼날을 어디에 때리는가 알아서 기해야지. 어떻게? 누구 잘하는 거 있잖아. 쳐내기. 그래서 김건희가 해서 그런 운명에 그냥 제가 항상 하자면 그때를 보시라고요. 그때를 보시라고요. 낭인들에게 늑대들처럼 달리던 그 낭인들에게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시라고.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그대로 벌어지는 거고, 그러므로 해서 1년 잠깐은 반짝할 거예요. 그 1년 잠깐은 반짝하는데 절대 부안운동하지 마십시오. 그게 원래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내년에 뭐 빠져빠져 보인다고 절대 하지 마세요. 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현이 날아갔으니까 김건희와 이재명이 서로 치고받을 짧은 그 대전 볼 겁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은 60일 안에 당 대표고 나와버리고 지금 오죽 낼 사람이 없으면 김문수가 나온다 그래요. 그 또래 바보 멍청이 같은 놈. 김문수를 대권 주자로 내보내겠다 할 정도니까 얼마나 한동훈이 나온 게 사실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데 한동훈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나마 경쟁이 있는 그건데 당내에서 이게 원한 관계가 많아가지고 당내에서 한동훈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 많거든요. 왜냐하면 주급 입장에 어느 날 갑자기 굴러 들어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굴러 들어오는 성렬이가 데리고 들어온 꼬봉이잖아요. 홍준표도 뭐 대구시장 그만두고 나온다는데 지 입장에서 해보겠죠. 왜냐면 지 입장에서는 지가 제일 경쟁력이 있다 생각하니까 앞전에 성혜리하고 그거 했으니까 억울하게 졌다고 생각하는데 홍준표는 대선 나가면 표차 완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대선을 하게 되면 앞전에는 박빙이었잖아요. 지금은 반 이상 차이 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재명이 좋아서 멋지고 뭐 그런 사람이 잘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해진 수순이다. 희한하게 2030년, 35년은 뭐 그걸 맞추려고 하늘이 일부러 그랬는지 몰라도 작년에 지발 등적기 해가지고 오래 맞아가지고 4, 5, 미, 신, 유 이렇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항상 이 우주 원리가 참 재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들의 사주팔자 안에 있던 일로 이렇게 운명이 서로 갈리고 그 운명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도 이제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절대 부안해동하지 마십시오. 망해가는 거는 망합니다. 대신에 그 표가 안 나니까 부안해동하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분명히 나 이야기했습니다. 난 모릅니다. 이재명이 잘했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십시오.